충북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도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이 68건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소독 제품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화학약품인 만큼 천에 적셔 닦는 방법이 안전한데 효과적인 사용법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4명의 사상자가 나온 청주 오창 에코프로비엠 화재 현장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업체 측의 위법 사실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복잡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법안에 대해 정치권에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의 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30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밝혀졌습니다. 충북도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초1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코호트 격리가 시작된 청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청원군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했던 80대 A씨가 요양원 입소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입소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 동시 전파됐고 관련 확진자는 나흘간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전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을 함으로써 그 어르신들에 대한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위중증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충북의 확진자 수는 257명으로 한 주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청주에서는 어제 하루 86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을 이틀 만에 경신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이런 쪽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확진자도 20대 이하에서 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청 관련 확진자는 청주와 증평에서 이틀 새 2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오미크론 주간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최근 일주일 새 68명까지 늘었습니다. 충북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시간 문제가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기준 68%, 122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이럴수록 가정이나 회사에선 소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화학약품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살균 소독 제품입니다. 대부분 70% 이상의 에탄올 성분이고 일부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유효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독 방법입니다. 전문 소독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소독을 해야 한다면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비닐 장갑 등 최소한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독 방법도 중요합니다. 소독 표면이나 공중에 분사할 경우 호흡기에 좋지 않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천이나 일회용 물티슈로 닦는 방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주 1회 이상 소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독 이후 충분한 환기도 필요합니다. 에탄올 71%에서 90%짜리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소독하는 시간 범위가 참 짧아요. 1분이면은 소독이 완전히 되고요. 안전한 소독제를 고르는 기준은 승인 제품이냐 여부이고 초록누리 홈페이지나 코로나19 세부 지침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홍표입니다. 지난주 4명의 사상자가 나온 청주 오창의 에코프로비엠 화재와 관련해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지만 업체 측의 일부 위법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1명이 숨지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창 에코프로비엠 화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합동감식에서 공장 건물 4층에 보일러가 폭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감식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보일러 폭발과 화재 발생 중 어떤 게 먼저 일어났는지 그 선후 관계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법 사안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폭발한 보일러는 산업용 보일러로 양극재를 분말화하기 위한 건조 설비에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조를 하기 위한 열가 300도 정도 이상 유지하게끔 해주는 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조 설비의 경우 유해 위험 설비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의 사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설비의 적합 판정을 받기 이전에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공동안전 보고서를 제출해서 판정 받은 다음에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적합 판정 받기 전에 가동을 하는 정황이 있다. 경찰도 조만간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합동감식을 벌인 기관들은 이번 주 수요일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 연나이 등 3가지 나이가 혼용돼 사회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곤 하는데요.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나이로 통일하자는 법안을 여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야당 대선 후보가 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만나이에 대한 공감대가 넓다는 얘기겠죠. 조용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령 계산과 표시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민법에서는 만나이를,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나이를,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는 혼선을 피해 만나이로 통일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공문서, 언론 매체 등도 만나이로 기재해 특정월 출산 기피 현상 같은 부작용도 개선하자는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뒤 두 번째로 지난해 6월 13명이 발의한 법안은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일상에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만나이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최근에는 국민의힘도 호응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약 홍보 수단인 59초 짤을 통해 서양이나 일본에서처럼 만나이 하나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오케이!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좋아! 빠르게 가!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나이로 통일하자는 쪽이 71%로 찬반이 비슷했던 5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나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 가운데 중앙부처와 그 주변을 6개 생활권이 에워싼 구조로 건설 중인데요.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공간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겨울에 특히 매력적인 곳이 있는데 바로 국립세종수목원의 사계절 온실입니다. 장원석 기자가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진화론의 단서를 제공한 다윈난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연중 꽃이 피는 시기는 단 2주 정도로 생물학적으로 귀중한 종입니다. 열대 우림 폭포 사이로 열대 식물들이 품고 있던 각양각색의 꽃과 향기를 뿜어냅니다. 립스틱 나무로 불리는 빅사와 줄기 끝에 한 송이씩 꽃을 피우는 산호 히비스커스도 저마다의 자태를 자랑합니다. 어린 왕자의 소행성에 머물던 바오밥나무와 두둑한 배를 드러낸 물통나무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북유럽 등 세계 다양한 기후대를 모아놓은 겨울 정원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춥고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갈 곳이 없었는데 여기 온실에 들어오니까 날도 따뜻하고 우선은 꽃향기가 반겨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최대 동백꽃 군락지인 오동도를 모티브로 한 분경과 만개한 63개 중의 동백꽃은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림생명자원 중북보전의 일환으로 천리포 수목원과 협업을 통해 동백나무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우울한 요즘 동백꽃을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다음 달까지 13월에 윈터 빌리지와 동백꽃 필 무렵 기획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 집행부가 초등교사들의 돌봄 행정 업무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교육감 비서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병우 교육감은 농성을 풀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 교육감실 농성이란 수단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는 선례를 남길 경우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며 현 상황에선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돌봄 업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고 충북은 돌봄 전담사 대부분을 이미 전일제로 채용해 협상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와 경기도 과천시를 직접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과천 서충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과천 서충주 민자고속도로는 총 86.5km 구간에 왕복 4에서 6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며 경부와 중부,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연결돼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세종형 쉐어하우스인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임대료의 30에서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쉐어하우스는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 인근의 한 동씩 모두 46호입니다. 제천시가 귀농 귀촌인이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제천으로 만 5년 이내 전입해 빈집을 매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한 귀농 귀촌인입니다. 제천시는 모두 7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마지막 서식지였던 음성군 생극면 일대 금정 저수지에 2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생태공원이 조성됩니다. 음성군은 20억 원을 들여 다음 달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준공 계획입니다. 금정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황새 복원을 목표로 생태 경작지, 생태둔벙,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체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청주 서문시장 주차장이 확장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27억 원을 들여 고객지원센터와 함께 23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시장 내 차량 통행에 따른 사고 위험에 따라 2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입구를 무심천 방향으로 옮기고 23면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서문시장 주차장은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주차료는 30분당 500원입니다. 청주시 기획행정실장에 박철환 흥덕구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복지국장에는 풍경섭,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이온옥, 상당구청장에 이상유 서기관이 수평 이동했고 흥덕구청장에는 사회복지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재숙 서기관이,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에 장우원, 오창읍장엔 정일봉 서기관이 임명됐습니다. 공보관에는 이준구 전략산업과장이 전보됐고 염창동 공보관은 환경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